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쉬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오후로 갈수록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이면서 그 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내일부터 또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LNF랑 첨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면은 결국에는 전망이 좋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전망이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를 가지고 묵직하게 모아갈 거, 그 다음에 시총이 낮은 탄력적인 거, 요거를 딱딱 구분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양시장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종목들 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설령 있다고 한들 요즘은 연속성이 나오는 거라고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외에는 없어요. 보통 하루 천하 하루 딱 튕겨서 올라가고, 그래서 또 그 하루 만에 끝나고 하루 만에 다 오르고 도로 윗골이 달고 나면은 시세가 거의 끝나버리는 테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테마라든지 약한 테마 매매하다가는 크게 손실 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은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봤는데 사자도 똑같아요. 사자도 뭔가 계속해서 사냥을 하려고 다닌다라기보다도 딱 하나 뭔가 포착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리고 나서 기회를 엿보고 딱 물고 잡아버리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뭔가 테마가 약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무리해서 막 들이대는 것보다도 조금 때를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봐줄 게 없었어요. 아침에 뭐 신재생 쪽 외에는 테마도 없었던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이 사주다 보니까는 무난하게 바닥에서 머리 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보인다. 뭐 현대, 기아차, 부품, 여기에다가 부품 공급을 하는 회사들,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이런 애들이 코스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다. 그리고 휠라홀딩스도 바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실적은 크게 훼손된 게 없는데 코로나 여파로 주가만 좀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바닥권에서 반등, 당장 뭐 시장 주도주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네이버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연이틀 반등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바닥까지 정말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게 코로나발 실적 쇼크가 와서 5월 초에 폭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니까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메리트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코스피 종목들은 사실 막 그렇게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급등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 같이 은근슬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를 가지고 조금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잘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가벼워야지 그만큼 잘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장 상황 이런 거 다 떠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11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3,797억. 그럼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잘 날아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시총이 가벼워야지만 좀 더 상승적인 부분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총이 무거운 묵직묵직한 것들에 대해서 모아가시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시총이 가벼운 것들로 툭툭 건드리면서 좀 날려보내는 게 굉장히 좀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1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그렇고 4월달 5월달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 거는 없어요. 왜?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3개월 하시면은 지금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일진 전기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5%대 수익적인 인증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편안한 종목을 많이 드려요. 지금 뭐 5월 30날 세아 메카닉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30%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 그리고 뭐 보면은 뭐 대원화성, KCT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단타 가지고 우리가 뭐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먹는 거는 뭐 툭툭 건드려서 먹고, 패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배우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회비를 가지고 좀 회비 장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즐겁고 재밌게 주식을 하시고 차후에 나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지, 여러분들한테 뭐 비싼 회비를 가지고 막 이거 100만원 뭐 저기 뭐 200만원 뭐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는 취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잘 배워서 나가시면서 좀 즐겁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세요,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모르거든. 그냥 단순하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서 아 무서워, 겁나, 이거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자신 있게 사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당연히 일진 내가 사놨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더 사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5월 25일 영상에서 오늘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5월 30날 이런 거는 하락에 사두시면 된다, 편안하게 사세요. 5월 30날 5월 25일날 샀으면은 수익 좋은 게 있으면은 싸게 우리가 사서 시장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기면은 당연히 뭐 수익은 같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매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세요, 쫄지 말고 사세요, 그냥 빠지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2차전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수익 나는 게 없으면 사세요. 지나고 나면은 항상 그때 살걸,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내일 뭐 빠질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그런 좋은 기회였다. 원인 같은 경우에도 롯데가 가져간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롯데 그룹주 분위기가 요즘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게 없어요. 그룹 차원의 시너지 낼 만한 게 없다라는 거. 이런 경우는 지금 일단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롯데 외에 다른 기업이 입지를 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부분이에요. 입질이 많이 오면은 당연히 주가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거고, 정말로 많이 오면은 내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주가가 뻥뻥 뛸 거예요. 왜냐, 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MMA 이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학에 함수가 있다, 함수가 수학의 꽃이다, MMA는 주식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데가 입찰을 안 한다, 롯데가 가져간다라고 해서 동박이 안 팔릴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기차 하는데 동박이 안 필요해요? 동박 없이 전기차를 굴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롯데 단독 입찰이라서 밀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등의 조건은 뭐예요? 롯데를 제외한 다른 기업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경쟁 구도로 가면은 반등이 나온다. 뭐 LG라든지 삼성, 포스코, 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입찰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면서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동박 국가대표 기업인데 이거를 매각한다고 했으니 이걸 대기업들이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롯데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2차전지 개화기잖아요. 아직도 시작 단계예요. 2차전지 종목들은 언제 끝나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10대 중에 5대가 전기차예요? 뭐 하이브리드는 조금 있어요. 근데 10대 중에 5대가 전기차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있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성장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가 가져간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 혹여라도 이게 뭐 삼성이나 LG에서 가져가면은 삼성 SDI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SK온이라든지 뭐 그 시너지는 당연히 뭐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최근에 삼성이고 LG고 뭐 현대건 대규모 투자, 뭐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한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이런 좋은 기업이 매물로 나오면은 입찰을 해봐야죠.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삼성 아니면은 뭐 LG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뭐래도 한 따까리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저런 거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매물로 나온다? 그럼 당연히 입찰을 해봐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우리가 20만 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뭐 1월 달부터 많이 모아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수익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모아가야 돼요.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안 팔아요. 4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LNF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 자체, 뭐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력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히 19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하는 테슬라향 2170 원통형 배터리에 여기가 이제 니켈 비중이 90%,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시작을 했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매출의 60에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차세대 4680 배터리향 96%의 하이니켈 신규 양극재 공급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도 작년 6만 톤에서 24년도까지 21만 톤 규모로 좀 빠르게 확대될 예정이고, 현재 논의 중인 주력 협력사들과 협의가 연내 마무리되는 대로 북미 시장 진출이 좀 과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테슬라에 대해서 집정 납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BYD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만 상승을 하고 있고, 중장기 실적 성장성은 국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테슬라가 안 팔려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가 뭐예요? 테슬라잖아요. 그러면은 LNF도 당연히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올해 9만 톤에서 24년도까지 18만 톤 좀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반영한 299억 원 에서 555억 원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4680 배터리의 수혜 가능성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준비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건식 전극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테슬라가 건식 전극 공정을 4680 배터리에 적용할 경우에는 배터리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4680 배터리 가격이 기존 습식
전극 공정을 적용을 한 중대형 배터리 대비했을 때 20%가량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뭐 건식 전극 공정의 4680 배터리 가격이 LFP 배터리보다 저렴해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세대 4680 배터리에 건식 전극 공정이 적용이 되면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기술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LNF가 없으신 분들은 첨보를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분할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좋은 기업은 빠졌을 때 지나고 나면 그때 사기를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끌어올리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조정을 진행을 받고 기간 조정이 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 동안 우리가 차분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통 잭팟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터지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LNF라든지 첨보 이런 거는 모아가는 부분이 있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VIP 방에서 뭐 폐배터리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랑 같이 뭐 쿵짝쿵짝 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우리가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848억 원이에요. 딱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가벼운 것도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4,257억 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3,309억 원,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는 부분, 그러면은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 5만원 부근, 5만 뭐 500원, 5만 1,000원, 5만원 이하 요 라인을 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2차전지를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수익 낼 수 있는 시가총액 가벼운 것들을 좀 같이 곁다리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LNF를 추천을 하고 우리가 뭐 40%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확정 수익을 아직 지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확정 수익을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시가총액이 가벼운데 앞으로 성장적인 부분, 재무도 괜찮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성 단타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확정 수익을 지어가면서 움직일 거에 대해서 좀 가벼운 거를 찾으면은 저는 대보마그네틱, 이게 최근에 좀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2차전지 소재라든지 셀 공정에 투입이 되는 탈철 장비 전문 업체예요. 이 자장으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에 함유된 철이라든지 뭐 비철 금속을 제거하는 탈철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 이를 리튬 2차전지 소재 업체라든지 셀 제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기타 소재의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니켈은 통상 코발트 망간과 결합을 해서 전구체를 이룬 뒤에 고온에서 리튬이랑 함께 녹여서 합성을 시키면은 양극재가 되는데,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리튬이랑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 대신 녹는 온도가 낮은 수산화 리튬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같이 좀 묶어서 보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5만원 이하로 단기 박스 흐름을 만든 다음에 뭐 6만원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우리가 붙어보면 또 충분히 뭐 6만원 이상, 그 이상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인 2차전지 섹터가 앞으로 좋을 거는 당연히 알아요. 근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2차전지를 좀 상대를 해야 돼, 상대라기보다도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